예, 그러면 주요 지표들 확인하면서 앞으로의 시장에 대한 방향성과 분위기 변화에 대해서 한번 감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PM의 김영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6월 중순 들어서 이제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 이후에 연준 자산이 처음으로 감소했다. 뭐 네. 이런 뉴스들도 있었고 이것 때문에 글쎄 아직은 막 그렇게 실체적으로 이렇게 막 움츠러드는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떤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가능성은 솔솔 얘기가 나오거든요. 시장이 반길 리는 없을 텐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근데 이제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이다. 오늘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 단지 네.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 아무래도 참여자들은 좀 꺼림칙하죠. 그렇죠. 네, 줄어들고 있으니까요. 네. 하지만 오늘 한번 내용 보시면서 투자자분들이 스스로 판단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FRB 자산 추이 제가 이렇게 항상 몇 번을 말씀드린 그 자산 추이를 다시 한번 뽑아왔거든요. 예. 그래서 빨간색으로 지금 오른쪽에 표시한 게 최근에 저렇게 꼭지치고 내려가고 있는 것인데 제가 항상 비교를 하듯이 자산 추이를 놓고 비교를 할 때 저 2008년도에 QE를 했을 때하고 비교를 하거든요. 네. 왼쪽에 박스건요. 저 때도 쭉 한번 올라온 다음에 저렇게 좀 줄어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나타났었던 모습하고 저게 아주 비슷하고 그때 QE로 인해서 주가 끌어올린 모습이나 최근에 나타났었던 모습도 비슷한데 저런 모습도 완전히 판박이처럼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저렇게 일단 뭐 수치상으로 얼마가 줄어들었느냐 이거는 지금 최고치 대비 2,482억 달러가 줄어들었는데 제가 그거보다 더 줄어든 거 한 가지를 더 보여드리면은 네. 너무 불안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알게 되실 겁니다. 아마 언론에서도 6월 달 말에 대강 이 각국 중앙은행 달러 수합이 줄어서 저렇게 자산 추이가 줄어들었다라는 건 대강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치상으로 비교가 될 만한 그런 표를 하나 제가 만들어서 예. 가져와 봤습니다. 그게 2008년에도 저런 중앙은행끼리 달러 수합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최근에도 했었고요. 근데 저렇게 2008년에도 확 늘어났다가 단기적으로 필요 없는 거는 확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저게 기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번에 달러 수합해가지고 다 서로 사용한 게 아니거든요. 예. 필요한 나라들은 쓰고 필요 없는 나라는 안 쓰기도 했고 그래서 한도가 꽉 찬 경우가 별로 없었다라는 것이죠. 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저렇게 줄어드는 모습이 2008년에도 나타났었고 그렇다라고 본다면 이번에 저 확 늘어났다가 확 줄어든 모습 과연 얼마가 줄어들었나 놓고 따져보니까 2,655억 달러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총액이 2,482억 달러가 줄어들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저것 줄어든 게 더 큰 거죠. 나머지 자산 쪽은 증가가 됐다라는 것이죠. 단지 전에 제가 이 항목별로 표를 보여드렸더니 앵커님이 그 지구과학 시간에 봤었다라고 하는 그거요? 예, 그 안에 저게 항목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네네. 근데 이제 그 항목은 그때는 이제 항목별로 이렇게 지구과학처럼 이렇게 표를 만들었지만 맞아요. 예, 예. 그 항목에서 그 부분이 줄어든다라는 것이고 결국엔 없어지고 빠져버린다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달러 수합 쪽에서 이 자산시장 강세를 얼마만큼 영향을 미쳤는가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좀 그렇게 직접적인 채권 매입보다는 영향력이 적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이거는 달러 가치하고 이머징 마켓 쪽의 건전성 이쪽을 좀 보완해줬다라고 좀 봐야 되기 때문에 네. 실질적인 자산 가치를 이끄는 그런 모습에 훼손이 나타났다 이렇게 보기는 힘든 것이죠. 네. 그러니까 QE가 줄어들긴 줄어들었는데 네. 그 항목 중에서 실질적으로 자산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항목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아하.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예.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 중앙은행 쪽이 정상화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쪽에 좀 포커스를 맞춰 봐야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머징 마켓 중앙은행이 저렇게 이제 건전성도 회복이 되고 안정권에 들어선다라고 한다면 네.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올 법도 하다라는 것이고요. 예. 제가 이 표를 하나 만들진 않았지만 오늘 볼 표가 너무 많아서 표를 만들진 않았지만 저 당시에 주가 차별화가 네. 이머징 마켓 시장이 단기적으로 나스닥을 넘어섰습니다. 미국 시장보다 넘어섰다라는 것이죠. 네. 수익률이. 그래서 단기적으로 지금 중국 시장이 최근에 좀 강하지 않습니까? 네. 그거와 연관지어서 이머징 마켓 쪽이 단기적인 강세, 상대적인 강세를 보일 수도 있다라는 점 우리가 투자 전략에 좀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산 가격이나 가치에 대해서 충격을 줄 정도의 이런 자산 감소는 아닐 뿐더러 그리고 매입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니까 경제가 정상화되는 과정 중의 일부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한번 그러니까 통화 정책에 대한 정상화는 한번 충격을 줄 수도 있는 헤드라인 아닙니까? 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정상화 쪽으로 가는 데 있어서 QE가 좀 줄어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QE가 줄어드는 이유가 정상화가 완전히 돼가지고 지금 시장이 펄펄 끓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다라고 한다면 QE를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네. 하지만 보완적인 조건으로 좀 QE를 해야 될 요건이 있다라는 건 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고 네. 그렇다면 지금 이 펄펄 끓고 있는 시장을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예. 미국 30년물 국채 선물 추이를 가져왔는데요. 이건 네. 국채 선물입니다. 국채 가격이 아니고요. 지금 제가 저 화살표를 뚝뚝뚝뚝 쳐 올린 그때가 6월 달에 국채 가격이 올라가고 입찰의 어느 밴드까지 끌어올린 듯한 그런 움직임이 나타났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네. 3월에도 저 표현은 안 나타나지만 3월에도 저렇게 끌어올린 적이 있고 6월에도 이렇게 끌어올린 적이 있는데 지금 최근에 보면은 지난주에 30년물 국채 입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저 빨간색 점선으로 돼 있는 밴드권 위에 지금 형성이 돼 있죠. 선물 네. 가격이요. 예. 그래서 입찰을 했음에도 한 그 결과도 지금 사상 거의 최고가 근처에서 30년물 국채 입찰이 그러니까 FRB가 팔았다라는 것이죠. 재무부가 팔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고 가격에 팔았고 30년물 말고도 그 이전에 3년물, 10년물, 뭐 30년물 이렇게 쭉쭉쭉 화수목으로 있었는데 모두 다 사상 최고 수준의 국채 발행 가격에 응찰률도 좋았다라는 것이죠. 전에 응찰률 낮아지고 있다는 말씀 맞아요. 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 응찰률도 상승을 하고 가격도 거의 최고가 그리고 달러 인덱스도 안정돼 있는 그런 모습이 보였다라는 것이죠. 저 발행될 때 달러를 흡수하니까 달러가 좀 항상 불안했었다 그 말씀도 드렸는데 지난주에는 거의 안정권에 다 들어가서 아무런 움직임 그런 위험 자산 선호 현상이 계속 유지가 됐었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지난주에 나타났었던 모습을 본다면은 이 팬데믹 때문에 이 바이러스 감염이 확산된다라고 한다면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나타나면서 언택 관련주하고 저런 채권 시장이 동시에 오르는 기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택 관련주가 오르니까 나스닥도 올라가고 채권 시장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주식하고 채권 시장이 동시에 올라가 버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 버린 것이죠. 예. 근데 바이러스 영향이 감소한다는 주말장을 놓고 보면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나타나니까 다우하고 S&P가 그동안에 상대적으로 좀 못 오르다가 이쪽이 또 오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확산이 돼도 감소가 돼도 이 나스닥이 올랐다가 다우가 올랐다가 그렇죠. 뭐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네. 미국 시장의 경우는요. 네. 그러니까 바이러스하고는 상관이 없이 바이러스가 오히려 자산 시장을 키워버린 결과가 돼버린 겁니다. 채권 시장까지 안정권을 만들어버리고요. 네.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뭐 바이러스가 불안한 요인 중에 하나고 또 아까 말씀하신 초반에 말씀하셨던 QE가 끝나가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불안감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좀 자잘한 불안감들이 있는데 실제로 자산 시장을 놓고 보면 보이지는 않지만 안쪽에 있는 분위기는 펄펄펄펄 끓고 있다는 것이죠. 거의 최고가 수준의 채권과 주식시장이 움직이고 있다는 걸 감안하고 예. 그것이 순환매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네. 나스닥과 S&P하고 다우가요. 예. 거기다가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었던 이머징 마켓이 안정이 되면서 이머징 마켓까지 이제 동참을 하게 되면 전 세계 증시가 펄펄 끓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예. 지금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거고 QE가 끝나간다 이런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원인과 결과만 놓고 보면 되게 둘이 안 어울리는 상관관계인데 중간에 이 과정들 설명을 듣다 보니까 결국에는 코로나가 진짜 시장 유동성과 함께 펄펄 끓게 하는 효과를 가져다 줬고 결과가 지금 이렇습니다. 그리고 뭐 응찰률로 보나 정책들의 변화로 보나 중앙은행도 그렇고 시장 참여자들도 상황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받아들이고 자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추가적인 상승이 더 갈 것이냐, 그러니까 더 펄펄 끓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왜냐하면 이게 또 펄펄 끓다가 한번 터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터질 수도 있지만 갑자기 식어버리는 경우도 생기는 거죠. 일단 한번 끓기 시작했으니까 반작용도 나타날 수가 있으니까요. 네네네. 조정이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경제 지표가 정상화되고 있는 그 시그널은 충분히 나타나고 있는데 제가 FRB 쪽에서 예상을 그렸었던 그 PCPI 지수 이거는
제가 이걸 왜 자꾸 보냐면은 이 소비하고 연관이 되고 있는데 이번 주에 저 소비 지표가 또 나온단 말입니다. 네. 주 후반 쪽에서요. 그리고 FRB가 이렇게 경제 지표를 예상하는 경우가 별로 흔치 않은데 저런 4월 말경에 저런 예상을 한 거하고 실제하고 좀 분석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FRB가 그 예상을 정확히 했는지 그리고 향후 추이를 놓고 봤을 때 얼마나 저걸 신뢰할 수 있는가 이거를 따져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를 한 것은 지금 FRB가 예상한 거가 좀 틀린 그 지나온 그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저 예상을 시작해서부터 지금까지의 구간입니다. 그런데 저렇게 좀 덜 내려오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전 저점을 깨고 내려오는 정도로 급락을 했었습니다. 지수 자체가요. 그리고 나서 급등을 한 것이죠. 해서 지금 빨갛게 올라오고 있는 맨 오른쪽에 있는 오렌지색 박스권은 연말을 지나서면서부터 본격적인 회복을 한다 이렇게 전망을 했었던 것인데 예. 실제로 그 직전에 좋아지기 직전이 11월 정도 되거든요. 11월까지 나빠질 것이다라는 폭을 이미 다 내려온 다음에 회복을 시도해가지고 저 오렌지 박스권에 있는 빨간색 선의 중간 정도 높이까지, 그러니까 팬데믹 시작하기 전까지의 회복을 이미 한 것이죠. 예. 그래서 그렇다라고 본다면 바로 그냥 저게 이어질 것이냐, 연말에 저렇게 올라가던 게 뭐 8월부터 계속될 것이냐, 그래서 막 치고 올라갈 것이냐, 이렇게 따져보면 현재 경제 상황이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급하게 올라온 만큼 조정이 보일 수가 있는 그런 8월 이후가 그런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7월까지는 저런 모습이 빨리 나타났다가 깊게 나타났다가 또 빨리 급하게 올라왔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 8월부터 11월 구간은 조정이 나타날 수 있는데 제가 아까 QE가 지속될 것이다라고 보는 이유는 그렇게 8월부터 11월까지의 조정이 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중단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네. QE가. 네.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보신 표에서 이제 줄어드는 항목도 있지만 채권 매입을 비롯해가지고 QE 쪽에 있어서는 이 7조 원에서 지금 한 2천억 가량 달러가 좀 줄어들었지만 저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저 푸른색 박스권을 지나가가지고 내려가는 그 모습이 상대적으로 좀 적을 수는 있어도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다라는 것이죠. 너무 예. 급하게 올라왔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것을 감안한다면은 8월부터 11월까지의 QE 지속은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이고, 만약에 그게 아니다라고 본다면은 지금 여태까지 쏟아부었었던 것이 무산될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저렇게 다시 진행될 수 있는 QE가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30초 남았는데요. 미국 증시나 중국 증시에 비해서 우리 증시는 그만큼은 못 따라가는 것 같아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짧게 좀 얘기해 주시죠. 초반에 드린 말씀을 다시 하겠습니다. 이머징 마켓 쪽으로 저 달러 수합이 없어진 다음에 이머징 마켓 쪽으로 순환매가 들어왔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코스피 상승 가능성이 미국보다 좀 탄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장도 1.7% 그 탄력이 더 커질 수도 있다라고도 얘기를 해주셨어요. SPM의 김영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럼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도 끝까지 마무리 잘 하시고요. 내일 이 시간에 또 새로운 전략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